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워 디렉터 제19강이고요. 입자룸 두 번째 강좌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입자 1편을 했었죠. 그날 배운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입자 개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자를 화면에 뿌려줄 때 그렇게 입자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뿌려주는 입자 개체를 사용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여러 개의 입자를 뿌려줄 때 그 각각의 입자 하나하나를 모두 우리가 직접 관리해 주려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정도의 입자를 뿌려야 된다고 할 때 이걸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주고 또 움직여주려면 매우 번거롭겠죠. 그래서 입자를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뿌려주는 입자 개체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입자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옵션을 조정해서 입자를 뿌릴 때 각 입자들의 움직임, 또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쉽게 우리가 입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입자룸으로 가서요. 여기 플러스 표시, 자, 새 입자 개체가 아니라 입자 템플릿 만들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입자 디자이너를 부른 다음에 여기에 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자, 새 입자 개체 추가, 이것을 클릭해서 입자 개체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 1번 방출 방법 선택과 3번 입자 추가 삭제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2번과 4번 이 두 개의 옵션을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옵션 중에서 2번 입자 스타일 선택 이것을 클릭하고 이제 살펴볼게요. 이 2번 입자 스타일 선택을 열어서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물방울 스타일이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제가 좀 방향을 바꿔볼게요. 개체의 방향을 바꿔주고 이제 재생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치 물속에서 기포가 생겨서 올라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입자 개체의 위치와 방향을 제가 좀 바꿔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고요. 다음으로 이제 옆에는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보면 공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공을 선택할게요. 공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 아까 그 물방울 스타일하고 입자의 움직임이 좀 비슷하게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 화면 아래에 도착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자들이 화면 아래 이 바닥에서 한번 튕기죠. 이 양옆과 위에서는 튕기지 않고요. 이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튕기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여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공 스타일의 움직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 아래에 있는 이것의 이름은 스윙입니다. 자, 스윙을 선택해 주고요.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 뭔가 지금 좀 알아보기 힘들죠. 입자가 좀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 정지 버튼 눌러놓고요. 이 스윙 스타일은 입자가 방출되어서 그 입자들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입자가 생성되고 그 자리에서 조금씩 회전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형 입자 개체에서는 그 움직임을 좀 알아보기 힘들고요. 이제 방출 방법을 제가 좀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마스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를 좀 이렇게 바꿔주고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재생을 해보면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가 생성이 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위치 변환을 하지 않고 조금씩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스윙입니다. 스윙 스타일이었고요. 다음으로 그 옆에 있는 것은 자, 이것은 스케일이라는 그 스타일입니다. 그런 모션 스타일인데 자, 이것을 또 클릭하고 다시 방출 방법을 자, 점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은 입자가 원래 크기로 방출되어서 움직이면서 점차 그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그 움직임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정지해 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일이라는 그 스타일을 확인해 봤고요. 다음 그 아래로는 이제 깜빡임이라는 그 모션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클릭하고요. 이 깜빡임 같은 경우에도 입자가 만들어지고서 위치 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형 개체로는 그 움직임을 잘 알아보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다시 방출 방법 선택하고 마스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재생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자, 이 깜빡임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자리에서 생성되고 그 자리에서 소멸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깜빡깜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이제 깜빡임 스타일이었고요. 자, 다시 이제 점형 개체를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으로 여기 옆에 있는 것은 이제 봄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봄을 일단 클릭을 해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션 스타일의 이름은 이제 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봄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스프링이 보여요. 용수철 있죠? 자,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그 계절을 나타내는 봄이 영어 단어로는 스프링이죠. 근데 이 스프링에는 용수철이라는 뜻도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원래 파워 디렉터 영문판에서는 여기에 이게 이 스타일이 그 스프링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걸 그 한글판으로 파워 디렉터 한글판으로 번역을 할 때에 스프링을 용수철이라고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잘못해서 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절을 나타내는 봄이라고 생각하고서 이걸 보면은 좀 그 모션 스타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봄이 아니라 정확히는 스프링, 그러니까 용수철이라고 번역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 봄이라는 스타일은 자, 재생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제 시작점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낙하한 다음에 스프링처럼 그 자리에서 조금 튕기다가 정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퍼짐이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일단 선택하고요.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입자가 방출된 후에 그 입자가 이동하면서 점점 그 크기가 커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뭐 대략 이런 스타일들이 이 2번 입자 스타일 선택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입자의 모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 2번 입자 스타일 선택 항목을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닫아주고 이제 4번 여기 매개 변수 수정이라는 그 메뉴가 있죠. 이거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놓고 이제 보면은 옵션이 대단히 많죠. 자, 매개 변수 수정 이 4번 항목입니다. 이곳은 입자들의 개수 그리고 수명, 크기, 속도와 같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점은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옵션들은 이 위에 있는 2번 입자 스타일 항목 있죠. 이 2번 입자 스타일 그 선택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4번의 매개 변수 수정 이곳에서의 옵션의 구성들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번에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옵션은 이곳에서 이 4번에서 표시가 될 수도 있고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2번에서 제가 여기 물방울 맨 처음에 있는 물방울 스타일을 선택하고 이제 옵션을 한번 볼게요. 이 아래쪽에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웨이브 또 웨이브 변형 이런 옵션들이 있죠. 근데 자, 이제 제가 다시 2번으로 가서 여기에서 봄, 그러니까 이 스프링 있죠? 용수철 이것을 선택을 해서 자, 바꿔놓고 이제 아래쪽으로 와서 한번 다시 옵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와서 보면 그 봄, 그러니까 용수철을 선택했더니 아까 물방울에서 보였던 웨이브나 웨이브 변형과 같은 그런 항목들은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대신 아까 물방울 스타일을 선택했을 때는 안 보였던 여기 스프링 거리라는 옵션이 지금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2번 이 입자 스타일 선택에서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4번 매개 변수 수정 항목에서 그 구성되는 옵션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옵션들은 마치 여러분들 예전에 효과음을 공부하셨을 때처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서 그것이 입자의 움직임 또는 움직임과 관련된 어떤 느낌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보시고서 파악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좀 살펴봐 드릴게요. 먼저 여기에 지금 최대 개수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최대 개수는 입자 개체가 방출하는 입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최대 개수는 입자 개체가 방출하는 입자의 개수. 이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 위에 이제 방출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방출률을 올려주게 되면 한 번에 방출하는 입자의 개체 수가 증가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2번에서 제가 물방울 스타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대 개수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대 방출하는 입자의 개수가 100개라는 뜻인데 지금 방출률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100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00으로 올려놓고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셨죠? 이 방출률을 100으로 맞춰주고 재생을 했더니 어떤가요? 입자들을 한 번에 쫙 뿌려주고, 자, 다시 이제 계속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쫙 뿌려주고 이것이 사라질 때쯤 되니까 다시 또 한번 쫙 뿌려주죠. 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지 누르고 제가 옵션을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방출률을 좀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그리고 이제 재생해 볼게요. 이제는 아까와 좀 움직임이 다르죠. 한꺼번에 방출하는 그 입자의 개수가 아까보다 줄어든 대신에 이제 연속적으로 입자들이 방출되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 개수는 입자 개체가 방출하는 입자의 개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수치에 대해서 방출률을 올려주면 이건 이제 퍼센티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가 됐다 그러면은 짧은 순간에 이 최대 개수에 해당하는 입자를 한꺼번에 다 방출을 해버립니다. 방출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화면에서 사라질 때쯤 되면은 이제 다시 또 방출을 시작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출률을 낮춰주게 되면 한 번에 방출하게 되는 입자의 개수가 줄어드는 대신에 이것이 이제 연속적으로 방출되는 그런 느낌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래 보시면은 수명 또는 수명 변형 이런 옵션이 있어요. 수명과 수명 변형 옵션, 이 둘은 서로 한 짝인데 먼저 수명이라는 옵션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수명은 각각의 입자 하나하나의 수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입자들은 한번 방출되면 끝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수명을 좀 더 낮춰놓고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재생을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온 입자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사라져요. 잘 보시면 이 끝에 도착해서 화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입자가 사라지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보시면 안 사라지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건 이렇게 사라지죠. 중간에. 자, 다 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입자들 하나하나가 수명이 있어서 그 방출된 다음에 중간에 사라지곤 하는데, 이 수명을 이제 제가 올려줄게요. 이것을 자, 정지 버튼 누르고, 자, 수명을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고 재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재생해보면 중간에 입자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없죠. 자, 끝까지 살아남아서 화면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명의 아래를 보시면 수명 변형이라는 옵션이 지금 짝으로 놓여 있죠. 이 변형이라는 말이 붙은 옵션들이 이제 보시면 더 있어요. 어떤 옵션이 하나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수명 같은 이런 옵션이 하나 있고, 이 옵션에 대해서 그 변형이라는 말이 추가로 더 붙어 있는 옵션들이 짝으로 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수명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명 변형이 있고, 그리고 크기라는 옵션이 아래에 있는데 이 크기에 대해서 크기 변형이라는 옵션이 또 아래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지금 수명을 지금 100인데 좀 낮춰보겠습니다. 자 수명을 11 정도로 제가 지금 낮췄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개수의 입자들이 방출이 돼서 움직이는데 이것들이 모두 똑같은 수명을 가지게 되거나 또는 여기에서 자 크기를 지정을 해주는데 모든 입자들이 똑같은 크기를 가지게 되면 좀 기계적이고 단순한 느낌이 들 겁니다. 좀 너무 규칙적인 느낌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입자들이 화면에서 움직일 때 그 속성은 기본적으로 좀 랜덤하게 보이는 이런 것이 어울립니다. 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기나 수명이나 또는 뭐 속도도 있어요. 이런 속도들이 정해준 대로 다 모든 입자 그 각각의 입자 알갱이들이 똑같은 크기, 똑같은 수명, 뭐 똑같은 속도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은 그 좀 너무 규칙적이고 단조로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수명 변형을 50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을 7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명 변형이 70으로 바뀐 건데 이것의 의미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수명 변형에서 70을 지정하게 되면 이것은 퍼센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명 변형 옵션이 지금 70%로 지정이 된 거고요. 이것의 의미는 이 입자 개체를 통해서 방출되는 모든 입자들이 있겠죠. 자, 그런 모든 입자들 중에서 이 수명 변형에서 지정해준 70%를 제외한 나머지 30%가 있을 거예요. 이 30%는 그 수명이 여기에 지정된 11입니다. 30%는 그 수명이 지금 11로 지정된 이 11이라는 그 수명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수명 변형에서 70이라는 퍼센티지를 지정을 해줬죠. 이 70% 그러니까 입자 개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입자들 중에서 70%는 이 11이라는 수명이 아니라 거기서 랜덤하게 조금씩 변형된 다른 수명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의 이름이 수명 변형이고요. 이 수명 변형에서 지정해준 퍼센트만큼 여기 수명값에서 지정해준 이 값 외에 여기서 변형된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 수명 변형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 수명과 같은 것은 그 눈으로 봐서는 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크기로 한번 예를 들어 드려 볼게요. 자, 크기를 여기서 2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기 변형을 0으로 해볼게요. 입자들이 지금 보시면 그 크기가 다 똑같죠. 자, 작으니까 제가 좀 크기를 좀 올려볼게요. 크기를 3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눈으로 딱 보시면 입자들의 그 크기가 모두 똑같죠. 근데 이 크기 변형을 제가 50으로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50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보면 이제 입자들의 크기가 다 조금씩 달라졌어요. 자, 크기를 조금 작게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입자들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여기 좀 작은 것도 있고 조금 큰 것도 있고 여기 더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입자들의 크기가 랜덤하게 바뀌었죠. 여기 위에서 크기를 20으로 지정을 해줬지만 모든 입자들의 크기가 20인 게 아니고 이 크기가 조금씩 전부 달라졌습니다. 각각의 입자들이 이렇게 변화가 지금 생긴 거죠. 이 어떤 옵션에 대해서 변형이라는 그 전미사가 추가된 옵션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변형이라는 말이 붙은 옵션과 변형이라는 말이 붙지 않은 옵션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서 예를 들어 지금 보신 것처럼 크기라고 한다면 크기 변형에서 지정해준 만큼의 이 퍼센티지만큼의 그 해당하는 그 개수의 입자들은 이 크기 값에서 지정해준 값 있죠. 이것과는 다른 조금씩 다른 랜덤한 다른 값을 갖게 해주는 그런 옵션 구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옵션에 대해서 변형이라는 그 옵션을 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줌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기를 지정해 줬을 때 모든 입자들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크기를 갖게 되면은 단조로운 느낌이 드니까 뭔가 좀 랜덤하고 무작위적으로 뭔가가 발생하는 그런 느낌을 이 변형이라는 옵션을 짝으로 구성을 해 줌으로써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변형이라는 그 전미사가 붙은 옵션도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옵션이 생겼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입자 개체를 통해서 방출되는 입자의 크기가 다 획일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자 하나하나를 붙잡고 이것의 크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번거롭겠죠?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작업을 더 편하게 하라고 만들어준 옵션이 이런 변형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수명과 크기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거고요. 그 아래는 속도도 있네요. 아시겠죠? 이거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죠. 그래서 지금 재생해 보면은 이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속도를 올려주면 재생해 보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자,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 그것을 조정하는 거고요. 속도 변형도 여러분들 이제 짐작하실 수 있겠죠. 지정해준 속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속도 변형이 50%로 지금 값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입자들 중에서 그 절반은 24라는 속도로 이동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24가 아닌 이것과는 조금 다른 값의 속도로 이동을 하게 해주는 그런 옵션 구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웨이브라는 옵션이 있는데, 자, 이것은 그냥 웨이브, 읽어봤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 웨이브는 이제 이런 겁니다. 방향을 제가 똑바로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자, 입자들의 움직임을 보세요. 입자들이 지금 직선 운동하고 있죠? 똑바로 자기가 택한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웨이브 값을 보시면은 5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완전히 직선 운동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값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던 건데, 이제 제가 이 값을 한번 쭉 올려 볼게요. 이렇게 올렸더니 너무 많이 올렸나요? 조금 낮춰볼게요. 이 정도로. 자, 원래 이 양쪽의 날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입자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그거 벗어나는 입자들이 생겼죠. 이제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자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죠. 아, 속도가 너무 빠르네요. 자, 속도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자,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자들이 아까는 직선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세요. 가다가 입자들이 가던 방향에서 휘어지죠. 예, 모션에 웨이브가 들어갔죠. 지금 보시면 입자들 그렇죠. 가던 방향 말고 반대 방향으로도 막 가고 그래요.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원래는 한 방향으로 그 직선 운동하는 입자들에 대해서 좌우로 곡선을 그리면서 이동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여기에 있는 웨이브 옵션이 되겠습니다. 웨이브 변형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절반은 지금 50이죠. 절반은 59라는 웨이브 값을 갖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59가 아닌 이것과는 좀 다른 웨이브 값을 랜덤하게 갖도록 해주는 그게 웨이브 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다시 이제 이 웨이브 값을 제가 좀 낮춰 놓을게요. 낮춰 놓고 그 아래는 회전 속도라는 게 있는데 지금 0이죠. 자, 재생을 해보면은 입자들이 이동은 하는데 회전은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회전 속도를 제가 조금 줘볼게요. 지금 0인데 조금 주고 이제 재생을 해보면 입자들이 이제 나가면서 돕니다. 회전을 해요. 이렇게 돌면서 이동을 하죠. 자, 이게 회전 속도입니다. 이게 회전 속도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아래에는 무게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무게는 이제 질량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무게에 이제 마이너스 값을 줄 수 있어요. 자, 가운데 있으면서 0이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 주어지겠죠. 이러면 이제 무게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겁니다. 무게가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공중으로 뜨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조금 낮춰주고요. 이 정도로 해놓고 재생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입자 개체의 화살표가 아래를 향하고 있지만 입자가 방출되면 나왔다가 곧바로 공중으로 뜨죠. 속도를 조금 올려볼까요? 자, 초기 속도 조금 올려줄게요. 이 정도로 올려놓고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기에 주어진 속도값이 조금 올라갔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지만 결국은 무게가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이렇게 공중으로 뜹니다. 공중이라기보다는 화면 위쪽으로 이렇게 뜹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헬륨가스 넣은 풍선 있죠.
뭐 어렸을 때 또는 아기들이 좋아하는 그 둥둥 뜨는 풍선 있죠? 그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풍선을 아래로 딱 던지면 처음에는 그 던진 힘 때문에 잠시 아래로 내려가다가 결국엔 위로 떠오르게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기에 이 속도값을 올려주면 아무래도 그 처음에 주어진 속도값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올려주면 좀 힘차게 아래로 향하겠죠. 자, 향하다가 결국엔 이제 다시 위로 뜹니다. 이렇게. 근데 수명이 지금 짧아서 뜨기 전에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속도,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지는 그 이동 속도값,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에 주어진 방향으로 방출이 됐다가 그 무게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공중으로 뜨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있는 2번의 그 입자들의 모션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 주시고, 아래쪽에 여기 4번에서 매개 변수 수정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옵션을 조정해서 디테일하게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모션 스타일을 그 물방울로 했었죠. 물방울로 했는데 뭐 시험 삼아서 여기에 있는 공도 한번 해볼까요? 자, 공 선택해 주고요. 자, 공은 여기 지금 표시가 되고 있네요. 바닥에서 통통 튕기는 그런 거였죠. 이렇게 모션 스타일 공으로 제가 선택을 하고요. 3번 입자 추가 삭제 항목에서 자, 진짜 공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공 모양의 입자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농구공 여기 있네요. 농구공 있죠? 자, 이거 열어서 그 추가해 주고요. 이것은 이제 좀 지워 주겠습니다. 자, 농구공이 지금 표시되고 있죠? 위치를 좀 잡아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크기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농구공이 중간에 사라지는 것도 이상하니까 수명은 좀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자, 일단 무게는 기본 상태인 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재생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튕기죠, 농구공이. 근데 한번 튕긴 다음에 계속 올라가네요. 내려오질 않고. 튕기긴 튕기는데 한번 튕기고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자, 제가 조금 전에 무게를 0으로 바꿔놔서 그런 거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게를 제가 좀 올려주겠습니다. 얼마나 줄까요? 한 2.2 정도, 요 정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재생을 해볼게요. 재생해보면 자, 농구공이 튕겼다가 자, 다시 아래로 내려가죠. 무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튕겼다가 내려와서 다시 또 튕기고, 진짜 공이 튕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여기서 이제 속도값도 한번 더 올려줘 볼까요? 이렇게 해주면 다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진짜 꼭 농구공이 튀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막 튕기다가 아래에 이제 공이 쌓이는 그런 그 장면도 연출이 되네요. 자, 그렇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른 모션 스타일들이 있었죠. 뭐 다른 것들도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옵션 조정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 17강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파워 디렉터의 입자 그 효과는 제약이 많습니다. 정말 파티클을 전문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열어보면은 거기에서는 뭐 옵션이나 환경이 이 파워 디렉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세밀하고 기능이 강력하고 또 그만큼 복잡합니다. 파워 디렉터의 입자는 간단하게 그냥 불러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라서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움직임을 먼저 머릿속으로 그리시고 이것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싶다고 하셔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원래부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옵션 조정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보시고 처음에 구상하신 그 움직임이 잘 만들어지면 좋지만 또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움직임을 파워 디렉터가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옵션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접근했던 방식이 있죠. 그리고 설명드린 내용,
뭐 이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 옵션들이 뭘 뜻하는지 이해하시는데 뭐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다가 이거는 좀 잘 모르겠다, 뜯어봤지만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카페 질문 답변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 옵션 4가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오른쪽 버튼 이거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살표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PIP 디자이너에서 이거 이용해 보신 적 있었을 겁니다. 사진 개체, 그러니까 사진 클립의 움직임을 주실 때, 모션을 줄 때 이거 써보셨어요. 근데 여기는 입자 디자이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자 개체의 움직임, 그러니까 모션을 줄 때 이걸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뭐 대략 감 잡으실 수 있죠. 예전에 키프레임 3편으로 해서 제가 PIP 디자이너 집중적으로 그 강의해드린 거 있죠. 그 내용을 다 보셨다면 뭐 이것이 그리 낯설게 여겨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좀 있어요. PIP 디자이너에서는 됐던 게 여긴 안 되는 거 또는 아예 기능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PIP 디자이너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녹색 X표를 클릭하면 이 그 시간 막대에서 맨 앞과 맨 뒤에 키프레임이 추가되면서 키프레임 모션 대기 상태로 들어갔죠. 여기서는 X표 눌러도 자, 그렇게 안 됩니다. 뭐가 바뀌긴 했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요,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이 다 비활성화가 돼서 X 표시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이 상태에서는 추가를 하실 수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PIP 디자이너하고 되게 다른 점이죠. 사실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 디렉터가 이 프로그램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게 이제 이런 점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화살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걸 하나 딱 클릭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화살표가 나오고 또 키프레임도 여기서 추가할 수 있도록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를 클릭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키프레임 추가할 수 있는 플러스 표시 버튼 등장했죠. 여기서는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버튼 클릭하게 되면 키프레임도 제거도 가능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화살표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이 화살표가 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표시가 되고 또 키프레임도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재생도 한번 해볼게요. 자, 재생해보면 자, 입자 개체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 지금 변하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경로를 따라서 입자 개체가 이동하면서 계속 입자를 방출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키프레임 추가하고 또 이 정도에서 또 뭐 키프레임 추가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경로도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입자 개체가 이동할 수 있는 입자 개체의 모션 경로를 또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다가 자, 여기에 있는 X표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거 변경사항 지금 저장할 거냐? 자, 이거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오를 클릭하면 이제 키프레임들이 다 사라져요. PIP 디자이너에서는 맨 앞과 맨 뒤에 키프레임이 그 만들어지고 이 키프레임들이 서로 같은 값을 가졌죠. 그렇게 변형이 됐었죠. 자, 여기서는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버튼들 다 비활성화돼서 키프레임 추가할 수가 없어요. PIP 디자이너로 생각하시고 그 기억을 가지고 여기로 오시면은 이제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은 입자 디자이너에서 입자 개체에 여러분들이 모션을 주실 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자 개체의 사용자 지정 모션을 만들어 주실 때에는 이 X를 눌러서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구상하시는 어떤 모션이 있겠죠. 그 모션과 비슷한 이 화살표 하나를 골라서 클릭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걸 수정해서 여러분들의 모션을 만드셔야 됩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파워 디렉터가 이렇게 중구난방인 데가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모션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곡선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수정해 나가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요. 또 이제 다른 점도 있어요. 그 PIP 디자이너에서는 모션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바운딩 박스가 생겼죠. 자,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회전 안 되고요.
또 그 파워 디렉터 PIP 디자이너에서는 모션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곡선을 드래그해서 모양을 바꿔줄 수 있었죠. 여기서도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PIP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 곡선을 최단 경로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은 스냅이 작동하면서 딱 직선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안 됩니다. 직선으로 바꾸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다가 키프레임 하나 추가해 주고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최단 경로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줘도 완전히 직선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직선이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있죠. 이제 이런 걸 하나 불러놓고 여기서부터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 건지.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불편하고 좀 문제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파워 디렉터가 이렇게밖에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들이 편법이나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있는 걸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입자 디자이너에서 입자 개체에 모션을 줄 때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션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서 그 입자의 뭐 움직임, 방출 방법, 모션 스타일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조정을 하고요. 입자 모양도 지정할 수 있죠. 3번에서 여기서 이제 입자 모양 등등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하고 이제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 이쪽으로 모션 탭으로 오셔서 여기에서 입자 개체에 모션을 주실 수 있고요. 이 모든 작업들을 해서 이제 하나의 작업이 다 끝났다면 여러분들은 이 입자 개체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입자 개체 하나에 대해서 그 작업을 다 끝내신 겁니다. 입자 개체 하나를 온전히 다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업이 다 끝났다면 이제 자 여기에 보시면은 화살표 있죠. 이것을 지금 보시면은 풍선 도움말로 수정 완료라고 표시가 되죠. 자 이것을 클릭하시고 나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개체 선택 항목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만드신 그 입자 개체가 그 이름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입자 개체 하나에 대해서 작업을 한 거죠. 만약에 이 템플릿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다른 입자 개체를 더 만들어 주고 싶다면 여기에 또 플러스 버튼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처음에 농구공이 방출되는 그 입자 개체 하나 만들었었죠. 이번에는 다시 이제 기본 상태로 이 분홍색 반짝이가 방출되는 입자 개체가 새로 하나 또 만들어진 겁니다. 이 두 번째 입자 개체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옵션 조정하시고 또 입자 개체에 모션을 주고 이렇게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자 개체의 이름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반짝이라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옵션을 뭐 다 조정했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이 왼쪽 화살표 수정 완료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다시 입자 디자이너의 초기 화면으로 나옵니다. 두 개의 입자 개체를 만든 거죠. 처음에 만들었던 이거. 자 이거는 제가 이름을 농구공이라고 바꿔볼게요. 만들어진 입자 개체가 여기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자 수정하고 싶으신 입자 개체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자 오른편에 연필 모양의 아이콘 버튼이 하나 생깁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시게 지금 풍선 도움말에 개체 수정이라고 표시되고 있죠. 자 이 입자 개체를 제가 연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정 모드로 들어오고 여기서 제가 다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농구공 이름 바꿔주고요. 뭐 다른 옵션들도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다시 수정해 줄 수 있고요. 작업을 다 마쳤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 완료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자 개체의 이름이 농구공으로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분홍색 반짝이 입자 개체도 만약 수정하시려면은 마우스 포인터 올리고 여기에 연필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미리 보기에서 지금 두 개의 입자 개체가 있는데 자 반짝이를 클릭하면 자 반짝이를 여러분들이 조작하실 수 있고요. 입자 개체를 농구공을 클릭하면 여기에서 농구공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입자 개체의 뭐 위치 또 이 뭐 날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분홍색 반짝이들이 농구공보다 지금 위에 올라와서 보이죠? 자, 위치를 좀 조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분홍색 반짝이들이 항상 이 농구공 위에 올라가 보이죠? 위에 놓여 보입니다, 지금. 자, 이것은 앞서의 강좌들을 다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바로 이제 이게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개체 리스트가 있죠. 입자 개체 리스트에서 이 반짝이 분홍, 이 입자 개체가 이 리스트 상에서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그 방출된 입자들이 농구공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반짝이 분홍 입자 개체 선택하고요. 요 아래쪽에 보면 화살표 있죠? 자, 아래로 향하는 버튼 이것을 이용해서 내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제 보세요. 반짝이를 선택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농구공 밑으로 가려 보이죠? 분홍색 반짝이들이 분홍색 반짝이 입자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농구공 밑으로 가려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아시겠죠? 이 개체가 놓여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가장 위에 있는 게 이 입자 템플릿 안에서 가장 위에 놓여 보인다는 겁니다. 농구공이 위에 있으니까 이 농구공이 반짝이보다 위에 놓여 보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입자 개체들 중에서 만약 필요 없는 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선택하고 여기에 휴지통 버튼이 있어요.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그 입자 개체를 여러분들이 지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입자 개체 추가하는 이 플러스 표시 버튼 오른쪽에는 배경 이미지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기본 배경 이미지 추가, 또 뭐 사용자 지정 배경 이미지 추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기본 배경 이미지 추가 클릭하면은 자, 이 입자 템플릿의 배경 화면으로 쓰실 수 있는 그 파워 디렉터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선택하고 이제 열기를 누르게 되면 조금 전에 그 선택했던 그 이미지가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자 디자이너의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 이미지를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워 디렉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 외에 여러분들이 뭐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아까 보신 여기 사용자 지정 배경 이미지 추가 이거를 클릭하시고 탐색기가 열려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찾아서 지정해 주시면 이 그 미리 보기 이 입자 템플릿 안에 그 이미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작업을 다 마치셨다면 요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 이것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적당한 이름을 자, 입력을 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자 템플릿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사용하실 때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트랙에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생해 보면 자, 아까 만든 그 입자 효과들이 이렇게 화면에 잘 보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 클립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이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수정 버튼 클릭하시면 입자 디자이너가 열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연필 클릭해서 각 개체를 이건 배경 이미지죠. 자, 농구공 입자 개체 선택하고 연필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여기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옵션들을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이 클립을 이제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클립이 아니라 만들어진 입자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자, 이것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연필 모양의 버튼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또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입자 디자이너의 기능적인 부분까지 해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그 입자를 이용한 활용 예제를 두어 개쯤 만들어 보고 이 입자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돌잔치 준비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